네, 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감기가 지독하게 걸려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서 다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될 정부 지원 사업 탑5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릴 네 번째 지원 사업은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스마트한 공방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설비든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와인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와인을 만들 때 이제 여과기에 여과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여과기 체크를 눈으로 했었다면 지금은 자동으로 여과기를 체크해주는 어떤 설비를 도입해서 자동화를 이루신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도자기는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온도 자동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템에 맞춰서 자동화할 수 있는 설비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가능하니까요.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잘 참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분들께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공인 분들은 수작업이 많잖아요. 이 제조를 하는 환경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거나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분들께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종 분류 코드가 C코드로 C10부터 C34에 해당되는 소공인 분들께서 지원 대상이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평균 금액은 4,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유형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설비 자동화 유형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동화된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여기에 자부담이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지원 금액 4,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는 사용법만 알게 된다면 이 설비를 움직이기 위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비 1,300만 원은 올 현금으로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인건비로는 계상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공정 디지털화 유형인데요. 공정을 디지털화,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화라는 게 시스템 도입으로만은 안 되겠죠. 설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정 디지털화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설비 자동화 유형의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국비 4,500만 원이고요. 자비가 2,000만 원, 그래서 총 6,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고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부담 2,000만 원 중 50%는 인건비로서 계상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현금 1,000만 원만 있으면 공정 디지털화 유형으로 우리가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 기반으로 돼 있어서 제조를 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이를 수출하는 제조 기반의 나라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가가치를 따지는 어떠한 지표에서도 대한민국은 랭킹 5번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 영위를 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성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이 그 중에 일환으로서 설비 자동화도 할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는 공정 디지털화도 이룩할 수가 있다. 설비를 들여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원 사업들 중에 하나니까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을 신청하시고 선정이 되셔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성의 향상은 우리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큰 성장을 이루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흔히 디딤돌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디딤돌 R&D가 아니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이것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형 한 가지가 디딤돌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그 이름에서도 역시나 알 수 있다시피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할 기업이
기업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창업의 기준은 설립 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을 뜻하고요. 성장을 할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액 20억 언더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디딤돌, 두 번째가 전략형입니다. 전략형 같은 경우는 총 2년에 3억 원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년 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돼야 돼서 만약에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2년을 간다 그러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분의 완료보고서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보고서 한번 내시고 그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총 24개월이니까요. 그래서 완료보고서를 총 3번 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난이도도 높고 많이들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략형은 지금 이제 설명에서는 제가 뺄 거고요. 디딤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딤돌 같은 경우는 1년에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게 국비 80% 지원인 거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억 5천이 됩니다. 1억 5천 중에 1억 2천을 디딤돌로서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3천만 원 중에서 10%는 현금이고 90%는 또 인건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만 내시고 1억 5천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디딤돌에 도전을 하시죠. 이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통과하고 나서 발표 평가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 한 15장 내외로 적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도 좀 있어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는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R&D 지원 사업은 어떤 실증적인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상용화하려는 것이 어떠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눈에 보이도록 적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적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것이 또 뭐냐? 그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메커니즘 설계라고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사업계획서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적는다기보다는 그린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그 메커니즘을 잘 그려주셔야 심사위원분들께서 그 메커니즘을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용화하려는 것이 시스템, 어떤 솔루션이라면 알고리즘과 아키텍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 제품의 어떤 구체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심사위원들은 그러한 구체성을 보고 우리 기업의 성장성, 사업성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지원 사업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지원 사업을 제가 고르는 데 있어서 선택장애가 올 정도로 지원 사업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어떤 거를 말씀드릴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갈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5개 이외에도 지원 사업들은 정말 많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는 지원 사업들이 있다면 다 지원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지원 사업이 어느 사이트에 올라오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업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의 종류를 볼 수가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테크노파크 사이트가 있어요. 그 테크노파크 사이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업로드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부처별 사이트도 있고요. 그 부처 사이트 맨 하단에 보시면은 산하기관이 하이퍼링크 되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공지사항에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겨찾기 해놓으신 다음에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지원 사업들을 체크하시고요. 이상으로 그 2024년도 주목해야 될 정보지원 사업 탑5 모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해당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 중간에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또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문자를 주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뭐 미팅을 해도 되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움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 최대한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